안녕하세요 여러분. 16강 해보겠습니다. 근로관계화법입니다. 자, 근로계약. 자, 여러분,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은 여러분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계약이고 자격만 되면. 그리고 근로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도 계약할 수 있는 계약 중 하나예요. 자, 근로계약의 체결 형식.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이라고 했죠.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구두로만 이야기를 해도 근로계약은 성립을 해요. 근데 사용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이 서면으로 명시된 문서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은 말로만 해도 성립은 하지만 사용자는 이것을 교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노동법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노동법은 이 말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선생님이 느끼기엔 조금 편파적입니다. 사용자보다는 근로자를 유리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선생님 많이 받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특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서면으로 두 부를 작성한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현장 실습 나가는 친구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학교장이 한 부씩 보관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연소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돼서 현장 실습 나가는 친구들은 근로자가 학생이겠죠. 학생 그리고 사용자 사측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한 부씩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될 근로조건. 자, 임금, 월급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로시간. 이거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고, 여러분,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넘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시간은 100시간이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휴일, 어떻게 쉬는지 정해져야 되고, 여러분, 휴일은 꼭 주말에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꼭 주말에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해서 평일에 쉬어도 돼요. 그리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말에는 근무를 하고 평일에는 쉬도록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주말 가산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왜냐면 그때 계약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연차 때는 이제 유급휴가 어떻게 줄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이거 기간을 어떻게 할지. 보통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정규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냥 보통 정년이 보장된다? 정년까지 챙겨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타 기재사항은 또 지켜야 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 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 전 또는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작성해도 되고 그날 작성해도 돼요. 근로계약은 작성한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부동산 등기랑은 좀 다르죠.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 근로자한테는 피해가 갈 건 없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이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나갔어. 그럼 이제 A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파쇄하냐? 아닙니다. A가 퇴직하고 나서도 3년 동안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3년 동안이냐면 3년 동안 이 A가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A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정확한 명칭이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척 기간이었나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문제를 걸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퇴직을 했는데 2년 뒤에 보니까 월급을 적게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걸고 넘어졌는데
회사에서 아니 우리는 가진 자료가 이미 다 파쇄했는데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너무 길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니까 3년은 지켜야 되고 3년 후에는 파쇄해도 된다. 자, 근로계약서에는 어느 한 항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에 해당한 조항만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게 법이란 걸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이 치졸하게 문제를 삼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40시간 근무하면 원래 2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칠게요. 그럼 40시간 근무하면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100시간 근무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네, 체결했고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이거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노동청에 고소를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근데 노동청에서 보니까 아니 이거 100시간 무효야 라고 이제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고용노동부에서. 그럼 이제 사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그럼 이거 무효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월급 200만 원도 안 줄게요. 이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선생님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졸한 거죠. 이 사태가 얼마나 치졸한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구멍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하는 그 치졸한 사람들, 참 섭섭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서의 사용자의 금지사항, 위약 약정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 적용 금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위약 예정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너 잘못하면 뭐 벌금으로 얼마 뺄 거야? 이런 거 금지됩니다. 실제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옛날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나쁜 사측이. 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월급에서 10,000원 빼고 20,000원 빼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이런 벌을 받을 거라고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차금 상계 금지. 자, 장래 근로를 하여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거 전차금 상계하면 이거 노예 생산돼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조금 활발한 친구들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죠? 그럼 이제 오토바이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생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오토바이를 먼저 줄게. 근데 이거 100만 원짜리거든? 그러면 너가 100만 원어치 일을 해.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너 나한테 돈 빚진 거니까 뭐 이자 붙일 거야. 이딴 식으로 하는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나쁜 어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거다. 불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저금의 금지. 강제 저금은 이겁니다. 너가 아직 어리숙하니까 너가 돈 헤프게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저금해 줄게. 억지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퇴직할 때 안 주고 미루고 네, 이런 거 네, 정말 나쁜 행동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긴 게 왜 생겼겠어요?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면 생기지 않았겠죠. 누군가 이거를 법의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네, 혹시 선생님이 아무런 힘은 없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회생활 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혹시 선생님 뭐 연락처나 메일이나 이런 거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이렇게 기죽고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네. 자, 현장 실습 협약 및 근로계약. 자, 이제 현장 실습 특성화고 학생들을 가는 거죠. 특성화고 및 마고 학생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완료 후에는 채용이 전환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보통 10월 달쯤에 나가거든요. 10월 달쯤에 나가면 그때는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거는 근로계약서랑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 그리고 여러분, 사측 이렇게 세부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간 친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본인도 마음에 들고 사측도 마음에 들어서
채용이 전환될 경우에 아예 근로자로 바뀌는 거죠. 보통 바뀌는 시점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왜냐면 이제 해가 바뀌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채용 전환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정말 노동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됩니다. 노동자는 조금 어감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자, 미성년자의 근로보호. 자, 미성년자의 근로보호. 취업 연령 제한. 자, 만 18세 미만인 사람,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뭐 증명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 네. 사업장에 이거 갖추고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근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노무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왔을 때, 미성년자 있어요? 그럼 관련된 서류 보여주세요 했을 때, 잠시만요,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바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15세 미만인 사람은 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근로의 금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이제 도덕상, 보건상 유해한 곳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를 예로 들면 되냐면, 감옥이나, 정신병원 이런 데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미성년자들은.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 네. 그 미성년자들은 하루에 7시간밖에 못하고 주 35시간. 그리고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초과할 수 있어서 일주일에 맥시멈이 40시간입니다. 네, 40시간, 네, 40시간 맞죠? 네, 일주일에 5시간. 그래서 맥시멈이 40시간. 보통 하루에 7시간이 정량이다. 1시간 초과는 쌍방이 원할 때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근로계약은, 자,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 또는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학생은 하고 싶은데 학부모가 허락을 안 해준다면 할 수 없어요. 물론 학부모는 본인은 아니지만서도 그 근로계약은 본인이 꼭 직접 해야 됩니다. 왜겠어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안 되면 노예가 생길 수 있겠죠. 정말 심한 말로 노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학부모나 법정 대리인, 네, 그러니까 친권자나 후견인은 그 사람을 대리해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학생이 너무 착해서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착해서 정작 본인은 괜찮대. 네, 정작 본인은 괜찮대. 그럼 이제 학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럴 때는 학부모가 그 계약을 해지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그 밖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자, 근로자 권익 침해의 종류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뭔가 싶겠지만 그겁니다. 여러분, 근로자는 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나 일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줘? 하루에 7시간 시켜주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시켜줘? 불법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부당해고, 뭐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뭐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있다. 네. 나쁜 것들이 많죠. 자, 근로자 권익 침해 종류에는 자, 부당해고, 그 다음에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왜냐고 하면, 뭐 회사는 돈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는 당장 한 달 벌어서 이제 뭐 자식 밥도 사줘야 되고, 집값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임금을 안 주면 그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네. 부당해도 너무하죠. 네. 부당해고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정규직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막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자면, 회사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자르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큰 잘못을 의도해서 고의로 하지 않는 한, 정말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당노동행위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근로를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뭐 노조에 가입 못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보면, 자, 부당해고, 임금체불,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전부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노무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한 보통 이걸 부노라고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부노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네. 재밌죠? 그리고 직장인 성희롱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네. 이런 것부터 하면 이런 게 부터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뭐 그거죠. 이거 정말 큰 잘못입니다. 직장인 성희롱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에 없겠지만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높은 사람 있죠. 회사에서 높은 사람. 그 사람한테 알리고 그 즉시 병원을 가고 경찰에 신고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거 발생했을 때 내가 좀 참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참는다고 누가 잘했다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죠? 부당 성희롱 발생했다. 높은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왜냐면 알리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신고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 알려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꼭 이제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좀 심한 편이라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가면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 참지 마십시오. 자, 시정 방법입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안 받아들여지면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행정법원은 그 대부분 생길 수 있는 민사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 생길 수 있는 소송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바로 담당하진 않고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안 되면 행정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으로. 이거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동시에 진행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자면 학폭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폭력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학교 폭력을 하면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요. 학교에만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에만 신고할 수도 있고 학교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벌을 줄 수 있어요. 이거 뭐 일사부질의 원칙 그런 거 어긋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뭐 소액 사건 심판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제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하고 네. 민사 소송도 뭐 제기할 수 있다. 네, 라는 겁니다. 자, 부당 노동 행위는 자, 노동위원회 사전 진정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노조가 그게 중요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그 노조 설립을 인정받은 상태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생기고 있는 중에 막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받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아직 노조 설립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근로자는 그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그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한테 도움은 아직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설립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러분 이거 절대 참지 말고 뭐 이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절대 참지 말고 관련 기관에 꼭 신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뭐 깔보거나 그런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깔봐줘서도 안 되고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근로자의 차별과 시정 방법. 자, 근로자의 차별.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이거 중요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네, 모든 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차별하면 안 되고. 여기에 그게 있었겠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육아휴직하면 막 승진 안 시켜줘 그런 거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차별이다. 차별 시정 제도는 이제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요건이 있고 신청 기간, 차별 처우 금지, 영역, 네, 차등 대우 허용이 있다. 네, 차등 대우 허용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차별의 시정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여러분 선생님은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PDF 파일로 뽑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차별의 시정 방법.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차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차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아마 법적인 용어로 입증 책임이라고 할 거예요. 입증 책임이 뭐냐? 그러니까 누가 입증 책임을 가지냐에 따라서 판결의 유불리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알겠죠? 네, 확연하게 달라지고 지금 보면 사용자가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증명하지 못하면 차별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혹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법에서는 추정과 간주가 아예 다른데 추정이라고 말하는 게 선생님이 조금 안전할 것 같네요. 네, 추정될 수 있습니다. 네, 추정은 꼭 소송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차별, 연령차별, 뭐 국적신앙차별, 사회적인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하는 게 많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Q&A 게시판에 나타난 근로자 권익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은 문제 풀어봐 주세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자, 저는 남자이지만 외모가 여성적이라는 말을 가끔 듣는 편인데 현장 감독이 지나치게 몸을 더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야한 농담을 하는 등 친밀한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저는 불쾌하고 수치스러움. 이거 성희롱이네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자리를 피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보면 답은 2번이네요.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자, 1번 사업장 밖에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밖에서 하면 그냥 범죄자예요. 그죠? 네, 절대 안 되고 남성이 여성에게 한 행위 한정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옛날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있기 전 일이라 선생님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선생님도 전해 들은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남고등학생이 뭐 엉덩이가 뭐 찰지니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 피해자가 더 중요해요. 사업주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사업주가 조치를 안 취해진다. 사업주도 문제 있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 여러분 해소도 안 되고 이런 일 생기면 절대 참지 마세요. 꼭 문제를 제기하세요. 꼭.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판정서에서 가해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네. 자, 판정서 사용자가 행한 뭐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자, 1번 봅시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직장 폐쇄를 단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럼 사용자는 파업을 했을 때 한정해서 방어적으로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쟁의기간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쟁의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2번도 합당한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근로조건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다르게 처우한 것. 여러분, 근로조건은 다르게 처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조건 분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잘 판단해 봐야 될 거고, 거기서 3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4번. 노동조합 측에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임한 것. 노동조합 측에 불법 파업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의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파업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네, 지금 보면 잠시만요. 파업하지 않.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81조에 해당하는 부당 노동 행위가 4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지금 당장 딱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 다음에 다시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잘 메모해 놓을게요. 미안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자, 다음 근로계약과 관련된 대화에서 가해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은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근로계약 작성해봤는데 주의사 하점이 없을까? 근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해?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이거 말도 안 되고, 업무상 과실로. 여러분, 이거 뭐죠? 위약금이죠. 위약 약정 안 되고 근로계약 도중 그만두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3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정말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당장 내일 그만둘래요 한다고 하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월급 그대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한 건 다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런데 사실 사람 도리상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는 좀 문제 될 건 없다, 사실. 자,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여러분, 이거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거 뭐 장애인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계속해서 근로해야 하는 걸 조건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것도 아니죠. 전차금 상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4번. 자, 여러분, 16강 근로관계와 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한 문제에서 좀 버벅거렸던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보강해서 따로 시간을 가져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안녕.